비용 초기에 지금 이제 할 거면 어느 정도 생각하면 좋을까요? 창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는데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진짜 샵을 계약을 해서 상가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샵인샵 같은 경우는 그 샵 안에서 한 공간을 대여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증금이 보통 안녕하세요, 누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속눈썹 하나로 10개의 체인점을 내신 저희 박선미 비올리즈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뷰티 관련해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속눈썹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비올리즈 대표 박선미입니다. 어쩌다가 뷰티 업계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다 이제 미용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창업했을 때 시작점이, 창업할 비용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100만 원도 없었는데 제가 그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샵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방도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있던 분이 내가 오픈을 할게, 그럼 너가 거의 직원으로 와. 근데 이분이 아직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대신 너가 먼저 너 이름으로 창업을 해 라고 해서, 알았어, 나는 1년 이거 월세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이름으로 이제 낸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못 하겠대요. 저는 거의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네네. 왜냐면 내가 이제 계약자 이름이고 상가도 내 이름으로 계약했으니까 월세도 이것도 내가 다 내야 되고, 집월세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상가 월세까지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네. 된 거죠. 아, 그럼 네. 그분은 그냥 처음에 보증금 이런 것만 이제 맞아요. 모아주시고 나중에는 보증금 줘 해서 가신 거예요? 네. 보증도 달라졌어요? 싹 다 달라. 그냥 나 못하겠어. 갑자기 이제 엄마 데리고 오더니. 저는 집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는 진짜 화가 엄청 났었거든요. 그치. 그게 저한테는 이제 기회가 됐었던 거죠. 보증금이나 이런 건 주셨어요? 네, 그 제가 당장 줄 돈은 없고 매달 내가 번 돈에서 조금씩 얼마씩 나눠서 주겠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그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면은 어떤 단계로 체인으로 키워 나가신 거예요? 속눈썹 시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배우는 이제 제자분 중에 지금은 비올리즈 저희 브랜드 자체에서 이제 이사직을 맡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 대학 친구예요. 우리 비올리즈 같이 키워보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바로 좋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지점이 생긴 거죠. 되게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가맹점이 이제 생기고 나니까 가까이 지내던, 그리고 저를 되게 믿고 따르던 제자분들이 저도 할 수 있냐, 저도 할 수 있냐, 저도 할 수 있냐,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거는 이름만 주는 가맹 말고 함께 키워가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더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나도 처음으로 이제 속눈썹법이나 미용 쪽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직원으로 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교육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상담하는 게 사실 시술만큼 중요한데 그거를 일단 많이 배워가니까, 하다못해 제가 시술하다가 고객님이랑 대화하는 이 화법이라든지 고객님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혹시라도 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때 물론 알려주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직원 몇 년 정도 하고 창업하는 게 좋다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오. 바로 졸업했다는 가정하에는, 그때는 이제 초보자의 경우에는 2년. 개인샵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네. 직원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홍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1일 1피드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픈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픈 딱 하면 전화가 엄청 와요. 아, 와요? 엄청 와요. 어떻게 알아요? 고객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마케팅 회사에서 미친 듯이 와요. 마케팅 회사에서 저도 돈을 많이 날려봤거든요. 근데 되게 무책임한 데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저희 업종 같은 경우는 마케팅 회사는 진짜 뭐 다 뭐 이렇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본인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올린 게시물을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 게시물을 대신 찍어주거나 대신 글을 써주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온전히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케팅 회사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올렸는데도 반응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물론 마케팅 회사에서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문제는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야 돼요. 왜 내 게시물이 반응이 없을까? 왜 인기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냥 계약했으니까 나는 매출 당연히 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회사에 엄청 기대요. 근데 그거를 일단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올리고 내가 고객님을 끌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일 1피드가 아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렸는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왜 이렇게 안 올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이 없어서 사진을 못 그러니까. 찍어요. 안 되는 이유를 막 찾아요. 계속. 그러면 내가 친구를 눕히든 네. 동생을 눕히든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없어요. 없어서 못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안 되는 이유만 찾는 분들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홍보 마케팅은 일단 내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포트폴리오만 좋으면 소개든 인사이트 이렇게 내려다가 그냥 갑자기 네. 뜨는 거든 어떻게 해서든 오거든요. 샵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뭐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사는 동네. 그건 좀 내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멀리 출퇴근하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잘 되는데도 나중에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내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유동인구 많든 적든 그걸 포기하고 이제 내가 금방 잘 아는 거길로 하시는 게 좋고 보통은 회사 근처 혹은 이제 돈을 좀 쓰는 여성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샵이 주변에 많아요. 네. 동종업계가. 네. 그런 데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근처에 경쟁자가 없는 데 가는 게 좋을까요? 초반에 진입하기에는 네. 조금 비추? 왜냐면 그만큼 가격 경쟁이 또 심해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기본 금액대가 지방에 가서도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몇 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쵸. 정말 이분들보다 시술을 훨씬 많이 해야지 더 많이 남는 거예요. 아. 창업 비용 초기에 지금 이제 할 거면 어느 정도 생각하면 좋을까요? 창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는데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진짜 샵을 계약을 해서 상가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샵인샵 같은 경우는 그 샵 안에서 한 공간을 대여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증금이 보통 뭐 200에서 500 정도 사이로 하고 월세는 30에서 뭐 50 미만 재료비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 그리고 샵을 진짜 내가 오픈한다 하면 저희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한 1000에서 3000 미만 혹시 뷰티 쪽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전공이 중요할지 아니면은 교육만으로 괜찮을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늘 생각을 하는 게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방향성이 돈인지 아니면 명예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사업가 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사실 대학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단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업료가 더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수직을 겸용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학사, 석사는 기본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야죠. 근데 약간 그때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을 가도 되겠네요. 주변에 보면 사이버 대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속눈썹 브랜드 운영하시면서 네. 어떤 철학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제자의 성공이 내 성공이다. 그리고 지점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뭐예요? 속눈썹 연장이랑 펌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항상 쓰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재료를 만들고 싶어서 광주점, 뭐 동탄점 원장님 셋이서 재료 이제 브랜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브랜드를 레시 아티스트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속눈썹 재료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노동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처음 시작하면 다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쨌든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10만큼 가고 싶은 사람인데 3만큼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 10만큼 하고 싶으면 11, 12, 13은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속눈썹 펌샵을 창업부터 체인점까지 늘리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제품까지 개발하고 있으신 선미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이 속눈썹 펌에 대해서 창업을 고민하고 있으셨던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노동자 구독자님들도 오늘 꿀팁 참고해서 뷰티에 관심 있으시다면 창업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인스타 하면은 그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따라서 찍어도 될까요? 네. 따라 찍으세요.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